그 외에 제3의 내용까지 만약에 결합된다면 소위 이 사건과 무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다시 활용한 게 돼버리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거의 이 서너가 세네 가지 정도의 위법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고 위법이 존재한다는 건 탄핵이 가능하다는 거고 탄핵이 실현되는 건 법률 위반의 중대성 문제잖아요. 네. 저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전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이거 사실 밝혀지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순간 정권은 앞발 한 발도 나갈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감춰온 결과가 108석이에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임세은 평론가님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네, 뭐 저도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살이 엄청나게 빠져서 30kg대 몸무게가 가고 있다고 김건희 해요. 여사가요? 예. 30kg대 몸무게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립니다.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키가 그렇게 큰데? 상당히 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무게 30kg대라서 차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섭식장애 같은 것도 있다 해요. 아, 그게 다 유언비어죠? 저도 들은 얘기니까. 들은 얘기로. 네, 들은 예.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음식물 섭취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 살이 너무 빠졌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일단 너무 살 빠지면 그 정도 키에 30kg면은 뭐 어떤 수준인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다. 근데 왜 살이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뭐 디올백부터 양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검들이 이제 죄어져 오고 있고 본인도 이제 또 외신 같은 데서도 이제 디올백이 한번 발칵 뒤집혀지면서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뭐 약간 좀 창피한 영부인으로 나왔습니다.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도 그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고 뭐 본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비판적인 언론 이런 거 나오면 견딜 수는 없겠죠. 아, 네. 그 정도. 그리고 여기 여러 그 많은 탐사 취재 기자들도 이제 계속 이제 김건희 씨의 그동안에 있었던 비리나 이런 흔적들을 좀 계속 쫓고 있는 상황이니 마음으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수근 성병 특검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엄청난 압박으로 내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지금 다가와서 혹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좀 파악해본 바로는 이제 전혀 다른 경로로 지금 뭐 각자, 소식을 듣고 있을 텐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단일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무엇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살이 많이 빠졌다 이 이야기 저도 들었고요. 네. 그 왜 살이 빠졌느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 극심한 스트레스의 출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수근 상경 특검도 걸릴 것이고 지금 국회가 막아주지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자고 전화를 한 것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또 양평 게이트도 이게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증거가 워낙 많고 특히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입을 막아서 맞춰야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입니까? 조금만 설명드리면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자, 네. 추측을 하자면 네. 이 사람만 왜 빼라고 했습니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이 어디로 들어갔겠죠. 그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사기관으로 내려왔고 유재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는 법무관리관까지 왔으면 이시원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은 무엇이며 뭐 쭉 이렇게 엮이고 이종섭 장관이 있고 오늘 또 그 차관하셨던 분이 이번에 신범철 차관이 이제 국힘을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과연 몇 명입니까? 적어도 10명, 많으면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입을 다 맞춰야 되는데 한 구석에서 진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것인데 그 정점이 뭐냐? 그러면 추론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있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군가 요청을 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또 돌아서 임성근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면식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지시를 하도록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소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리적 추론으로 충분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압박이 됐을 수 있고 이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바깥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알고 있을 테고요. 국힘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얘기 못할 뿐이고 저도 이제 내피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의견을 정리하자면 대통령실이 우리가 바깥에서 외견상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부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와, 그래서 이제 참 촉이 좋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의 건황을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어떻게 돼 궁금해하죠. 있는지. 예. 그래서 그분도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분도 지금 여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고 하면,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일이 내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뭔가 심리적인 이런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데 왜냐하면 원래 워낙 멘탈이 일반인하고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멘탈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특히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수준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투표도 사실 그러니까 또 공식적으로는 투표를 하러 갔다는 게 대통령실의 이제 이야기긴 한데 뭐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심지어 투표하러 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것도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확실하진 않죠.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추론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맞다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것도 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바깥으로는 이렇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게 뭐 몸의 상태로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금 뭐 충격이 크고 이런 상황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여서 이게 총선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나라를 죽이고 살리고 할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저희들도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론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